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토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식용쌀을 사료용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남는 쌀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양곡 창고. 한쪽에 쌓여진 포대를 열어보니 어둡게 변색된 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추수돼 3년 이상 묵은 벼입니다. 이 창고에만 5톤 이상 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고 쌀은 190만 톤. 정부는 전국에 2012년산 묵은 쌀 9만 9천 톤을 사료용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사료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식용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도내 양곡 창고에 보관 중인 2012년산 묵은 쌀은 1만 9천 톤인데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모두 처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쌀 공급 가격은 킬로그램당 200원, 지난해 생산된 쌀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한 선택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가 결국 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상황.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먹는 쌀을 사료로 공급하는 상황이 주는 의미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 같은 식용쌀 공매에 대해 한편에서는 강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용 쌀도 부정 유통되는 현실에서 사료용 쌀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이어서 정진우 기자입니다. 도내에서도 수입쌀 238톤으로 가공식품을 만든 뒤 국산으로 속인 업자가 지난해 적발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수입쌀을 농협쌀처럼 포대가리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쌀은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거나 심지어는 포대만 바꿔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재료에서 변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형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표시된 거 외에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이 때문에 농민단체는 사료용 쌀이 불법 유통될 여지가 적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값싸게 사들인 사료용을 다시 식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료용 공급이 결국은 쌀값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쌀 수입으로 인해 벌어진 재고 증가의 책임을 국산 쌀에만 돌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생산한 이 나락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는 사료용으로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수입 쌀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 쌀을 가축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다음 달부터 사료용 묵은 쌀이 판매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관리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농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선거구 결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각 당의 공천 작업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더불어민주당으로 1차에 이어 2차 컷오프 대상 선정에 들어갔고 새누리당도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당초 계획과 달리 공천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 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1차에서 익산을 전정희 의원을 컷오프시킨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밀 여론조사에 들어가 추가 배제 대상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된 정밀 여론조사는 유권자 한 사람당 12분가량 진행될 만큼 자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상대결 문항이 포함돼 사실상 후보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를 비껴간 도내 현역 가운데 한두 명이 추가로 탈락할 가능성이 커 의원 캠프 대다수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좀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 활동문에 많이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공관위는 여론조사와 현지 실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 주 중에 정밀심사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시간 땡기기는 어렵고 다음 주 초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2차. 반면 국민의당은 공천 신청 마감 일주일이 지나서야 시행 세칙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관위 구성부터 개파별 안배 논리에 빠져 터덕거린 데다 공천 일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후보들 사이에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빨리 획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기득권을 가진 이산석 입장에서는 혜택이 자꾸 늘어져야. 새누리당은 익산갑 지역 복수 후보의 인터뷰를 마쳤으며 9일까지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모두 마무리하고 추가 공모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넘겨 본회의 처리가 오는 29일로 미뤄졌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놓고 획정위원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총선 일정 자체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토대로 제작한 영화 귀향에 관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3일절에는 특별 상영도 이뤄집니다. 이 밖에 근현대 미술 전시전 등 이번 주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 끌려간 꽃다운 소녀들.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귀향은 오랜 기간 투자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14년 만에 개봉했는데 연일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상영을 외면했던 상업영화관까지 개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3일절 당일에 귀향을 하루 종일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귀향 보시면서 3일짜리 어떠한 날인지 다시 되새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 암울했던 1941년, 우리 지역 고창 출신의 진환 작가는 황량한 벌판에 앙상한 가지에 쌓인 잔설로 화폭을 메우며 그 시대의 적막함을 표현했습니다. 1990년의 하상용 작가는 경제적 결핍으로 꿈마저 갇힌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도마 위에 새겼습니다. 30년대에 태동한 모더니티 예술은 시대를 거듭해가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의 화단을 다채롭게 했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이 지역미술관으로서의 뿌리찾기에 나서 도내에서 활동했던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미술이 형성되어 왔고 미술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는 근현대사의 아픔과 현실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8월 도내 5천 가구,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인 행복 상태는 10점 만점에 평균 6.63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도민 59%가 TV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62%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으며 45%가 맞벌이 가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18년 연속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폐막한 제9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7개 등 모두 48개의 메달로 628점을 얻어 시도별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여자 초등학교 바이애슬론에서 무주 초등학교 유설이 선수가 4관왕에 오르는 등 열악한 선수층에도 7명이 다관왕에 오르는 활약에 힘입어 전라북도는 올해까지 18년 연속 전국 4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익산시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시간제 보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긴급한 외출을 위해 야간에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부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야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최대 3시간의 야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각색한 가족 뮤지컬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토요국악 초대석을 통해 박수영의 춤의 멋을 선보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은 내일까지 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내 VM 아트 미술관은 모레까지
미디어와 조형 예술의 만남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코믹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전주 한혜랑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제1회 국제 오픈 태권도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사흘간 모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됩니다. 김제시가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를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백제 유적을 해설과 함께 걸어서 여행하는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이 오늘 첫 운영됩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은 모레까지 2016년도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다음 달 14일부터 2016학년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12도, 전주 11도 등 9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 얼쑤 우리가락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한 날들과 함께할 날들이 모두 하나가 되면 내 그리움의 향기는 행복이 됩니다. 그리움이 고마움으로 간절해지면 우린 함께하니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름다운 귀향 무학 추모공원. 전주 보청 무료 검사, 정확한 진단, 전국 전지역 출장, 즉시 수리, 작은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전주 보청. 전주 보청기가 책임지겠습니다. 구 포화 백화점역 251-5757.